한국 화장품 제조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슬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58.4%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3,000%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퍼센티지가 이렇지 금액상으로는 좀 나오는 얘기겠습니다만 숫자상으로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은 재고 회전율이 대폭 상승한 것이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835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58.4%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매출 원가가 거의 유사하게 증가했는데 약간 작죠. 그래서 매출 총액이 60%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 너무 작았기 때문에 원가 회계상으로는 무려 4,600%나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스르폿 손익으로서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더 크게 증가를 했어요. 그 다음에 스르폿 환산 재고도 크게 또 증가를 했고요. 그래서 그 스르폿 금액은 약간 떨어졌죠. 46.8% 증가한 거로 되어 있고 스르폿율은 3.1%가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비용이 26.6%, 그러니까 이제 스르폿이 그 46.8%에서 26.8% 차이니까 이익이 많이 났다고 볼 수 있겠죠. 생산성도 그래서 0.16이나 상승을 했고 T 나누기 5의 방식이니까 그래서 그 영업이익은 44억 원 수준인데 이게 이제 3,000%가 그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그 계산이 되죠.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하고는 그 1억 3,700만 원이 적은 수치인데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일말이라도 조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매출 재료비의 매출 증가율보다 높은 상승은 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1차 쉽게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겠구나 라고 쉽게 추론을 할 수 있는 게 또 스르폿 회계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명세를 보면은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4억 6,300만 원 증가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조금 영업이익이 가공비율을 곱한 그 액만큼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가공비율은 다음 장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에서 최종적으로 가공비율을 산출해 내는데 일단은 그 회사의 그 데이터를 CSM 매출원가 재료비와 그 다음에 운영비용으로 두 가지로 디커플링을 해서 산출을 합니다. 재고자산의 변동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는 재고가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및 상품의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가 전체 재고자산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가공비가 38.8% 증가했습니다만은 비율로는 3.8% 떨어져 가지고 총 제조 비용에 대해서 원재료 가격이 이것도 상승했다 이렇게 또 추론을 해낼 수 있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은 제시된 원재료 가격 추이로 입증이 됩니다. 이 뒤에 그 백데이터가 있는데요. 4.42% 증가한 거로 단순 평균으로 그러니까 재료 비율을 곱하면은 가격 인상 압박률이 3.1%인데 거꾸로 올리지 못하고 2.7% 내려간 것으로 이렇게 그 데이터를 공시를 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추이가 있는데 티노 서브 이런 저희는 전문적인 그런 거는 모르겠고 일단은 내려간 것도 있지만은 그 KSP101이라는 게 너무 크게 뛰어가지고 또 유비눌 MC라는 게 또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4.4%. 요게 이제 그 가중 평균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요 품목별 매입액을
제시를 하지 않으니까 가중평균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제품 가격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다른 것들은 그 변동이 없는데 아이돌 커버 컨실러라는 것만 2.7%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균을 낼 때는 변동 없는 거는 그 반영을 안 하고 이 단순 평균으로 2.7% 떨어졌다. 이렇게 그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미리 한국 화장품 영업 부문하고 그 생산 부분하고 회사가 분리된 것 같은데 어, 한국 화장품 상품 판매 가격은 변동이 3년 동안 현재 없습니다. 이걸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에서 갭은 분명히 그 WCAI 재고자산 변동 범위와 전체 재고자산 변동 범위로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그 총 제조 비용의 차이하고 이렇게 일치를 하는데 BWCI 증감액을 빼주면은 뭐 가감한다고 표현해야 되겠죠. 작년도는 일치하는데 올해 1억 5,9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도 추적할 단서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3단계 현금흐름표 기준에서는 일치합니다만은 작년까지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안 했는데 올해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했어요. 해가지고 일치를 했습니다. 뭐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것도 그 손익을 계산하는데 영향을 좀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가 거의 88억이 집행이 됐는데 4.5% 금액이 증가했고요. 직원 수는 7명. 3분기까지 그 4,710만 원이라서 연말까지 5,880만 원 정도 크게 인건비는 좀 안 올라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나 뭐 이런 걸 생각해서는 좀 올려야 되는데 뭐 3분기까지 영업이익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임금을 그렇게 크게 올려주지는 못하는 상황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급 수수료가 2.6% 증가했고요. 근데 그 참고적으로 그 2021년도에는 임충원 씨가 1941년생으로 아주 연로하신 분인데 이용준 씨라고 1962년생이 대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임충원 씨가 대주주이기 때문에 경영 일선에서 조금 한 발 물러선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재고 회전율이 무려 29%나 크게 상승을 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도 기여를 했다 보고요. 어쨌든 이렇게 그 역방향이면은 한쪽은 플러스고 한쪽은 마이너스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재고 회전율이 크게 올랐을 때는 거꾸로 그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그렇게 가정을 추론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미 그 1, 2차에서 그 추론을 했고 또 확인했듯이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기 때문에 지금 모순이 나오죠. 그것을 그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 모순을 해결해야만이 이 회사가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이 있다. 라고 그렇게 반증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그 충분 조건이라는 그 논리 도구로서 생각을 해보면은 재고회전율 상승과 수료분율 하락 역방향은 분식회계 개연성을 한다.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하락을 아니 그 개연성을 그 가정하는데 왜냐하면 또 하나의 또 가정인데요.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가 입증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까 아니더라 이거예요. 모순이 된다 이거예요. 원재료 가격이 올랐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증이 안 되면은 결국 분식회계 했던 얘기 아니냐 그러면은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회사가 그러진 않을 거고 반증할 수 있는 거를 또 다른 그 어떤 결과를 찾아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닌 수량으로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제 현재 말하자면은 지식의 한계 속에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확인은 할 수 없지만 외부에서 내부에서 수량으로 한번 재고 회전율을 한번 내봐라. 그러면 아마 모순이 안 될 거가 아니고 입증이 될 거다. 반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겠어요.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를 희망하면서 스루풋 관점 아니 원가 회계 관점으로 이 매출 원가 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차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은 한 1075억 원 정도 매출을 할 것으로 봐지는데 이거를 어떤 B2B 거래라고 봤을 때 10만 500원에 단품 계약을 한다 그러면은 원래 예상하는 것은 5,600원 정도 남는 건데 3,600원 뿐이 안 남으니까 5%만 더 좀 노력을 해보자 하면은 한 6,145억. 그러니까 이제 11만 원대로 판매를 하게 된다면은 이렇게 남게 돼 있다 이거죠. 이 경우에 전제 조건이 재고가 18% 증가한 거로 3분기까지 18% 증가했는데 그대로 연말까지 18% 증가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면 한 6,145억 원이 남는다. 그런데 반대로 18%를 줄여서 재고 회전율만 높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3,598원이 영업이익이 줄어들어 버립니다. 이것이 원가 회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렇게 항상 표로 계속 홍보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 원가 회계가. 그런 걸 설명드리는 거고 스루풋 관점에서 보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하면은 10만 원 정도 판매할 한 10만 4천 원 뿐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양심적으로 그러면은 뭐 좋다. 그러면은 요 가격 그대로 줄 구매자는 없으니까 10만 원에 하자. 이렇게 만약 된다면 이게 생산과 영업이 분리가 된 회사이기 때문에 요게 영업부문한테 남기는 가격이 이거냐 하면은 뭐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이게 한국 화장품 제조가 한국 화장품 영업부문 쪽에 넘기는 것도 있지만 직거래하는 것도 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그건 한국 화장품을 얘기하면서 좀 또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은 어쨌든지 간에 한 10만 아니 1,000원 정도 남는다. 그러면은 이익을 더 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재고 회전율을 33회전까지 올려봐라. 그러니까 8.9% 정도 노력을 하면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은 매출이 11만 7,700원 꼴로 파는 꼴이 돼가지고 영업이익은 7,600원으로 크게 증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재고만 감소시켜가지고 재고 회전율을 높였다 한다면은 어떻게 되느냐? 생산 감소해가지고요. 그러면은 스루풋은 계약했을 때 예상하는 영업 외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스루풋은 재고에 관계없이 매출 재료비에 비례한 거니까 요게 증가했을 때만 매출 재료비가 증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고가 줄어도 매출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해당하는 매출 재료비는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연말 결산은 아마 6,500원 범위 내에서 아마 탄착권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주가가 2,900원 상승해가지고 장부가격 대비 223%로 한국 화장품은 매우 높게 이 시장에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임충원 씨가 11.54% 가지고 있고 김숙자 씨가 아마 11.21% 가지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뭐 특수관계자로 되어 있는데 부인이 아니겠느냐 보고. 근데 이용준 씨라는 분이 이제 성씨가 틀리니까 그래서 이제 김숙
박사 씨가 그 부인일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자제분이 있다 그러면 임시해야 되는데 임시가 아니거든요. 코감기가 걸렸습니다. 그럼 이영준 씨가 또 거의 11% 나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또 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이 집의 그 소유 구조가 조금 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용준 씨가 그 올해 대표로 올라섰고, 그 다음에 이제 임충원 씨는 완전 퇴임한 게 아니고, 그냥 평이사로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한국 화장품 제조 회사에 대해서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